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인구는 줄어가고 집은 계속 짓고 있는데 왜 주택 공급이 모자란다고 자꾸 하는 걸까? 과연 진짜 집이 모자르긴 하는 걸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걸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바로 집이 모자른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꾸 집값은 오를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제가 뭐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압니다. 지금 주택 공급량의 10배, 100배를 늘려도 그렇게 집을 지어도 사람들은 계속 대한민국에 집이 모자라고 또 모자른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언론에서는 또 그걸 그대로 받아 쓰고 그럴 거죠. 앵무새처럼.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이렇게 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9만 건이나 됩니다. 이게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집 팔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인데 매도가는 또 그에 비해서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서로 눈치 작전 이걸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년 봄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버텨보겠다는 사람들이 9만 건 매물의 대다수일 겁니다. 이쯤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 변화를 살짝 살펴보고 갈까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둔다면 그동안 안 보이던 부동산의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3년 전인 2021년 11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서울 아파트 물량이 4만 건 정도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미쳤던 바로 그 시기 그 끝물이죠. 하루가 자고 나면 또 매도 호가가 1억씩 막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거를 또 누군가가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서 샀고요.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뭐 급작스럽게 2배 정도 막 이렇게 뛰다 보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모자랐고 은행 대출 이자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쌌으니까 다들 빚을 내서 집을 샀던 그런 시기 끝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문 용어로 영끌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부동산 타짜들은 고가의 집을 많이 팔아 제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작스럽게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계속 쌓입니다. 그렇게 또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요. 2022년 7월에는 6만 4천 건 정도로 매물이 이제 쌓입니다, 시장에. 그러다가 2023년 1월 달에는 이게 다시 이제 5만 건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이렇게 매물이 줄어든 거, 5만 건까지 줄어든 거, 이건 거래가 된 거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집주인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급작스럽게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그냥 걷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줄었던 겁니다. 아직 안 팔린 집은 그냥 오늘 부동산에 내놨다가 내일 전화해서 당장 안 판다고 이게 물건 걷어들여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현상입니다. 이때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사기극,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살리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다. 미분양된 둔촌주공을 그대로 두고 특별히 지원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부실기업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새롭게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그거를 그냥 하늘로 다 날려버린 셈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해드리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만약에 휘청거린다, 지금보다 더 휘청거린다 그러면 그 중에 둔촌주공 살리기는 꼭 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되던 아파트 가격은 다시 일시적 반등과 하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매물은 또 계속 늘어납니다. 2023년 11월 달에는 7만 6천 건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2024년 올해 상반기에는 6월 달에는 8만 4천 건까지 이게 매물이 계속 다시 늘어났죠. 그러다가 올 여름에 집값 띄우기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7만 8천 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8만 4천에서 7만 8천까지. 이때는 매물을 걷어들였다기보다는 실제로 거래가 그만큼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돼서 물량이 소화된 측면이 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갈까요? 이때 올해 여름 집값 띄우기의 키워드는 얼죽신,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이런 괴상한 유행어를 만들어내서 퍼뜨렸는데
이게 또 아주 잘 통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 시장에 좀 팽배하게 가스라이팅 됐죠.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2달 연장이라는 대출 압박, 그러니까 요게 부동산 초치기 전략이 통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초치기는 부동산 현장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분양 같은 거 받을 때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자자, 입금 순서대로 분양권 줍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별것 아닌데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초조해지면서 판단력이 이제 막 흐려지죠. 좀 더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러 갔을 때 이 집 금방 나가 세대. 지금 100만 원이라도 일단 입금해, 입금. 안 그러면 집도 못 산다. 응? 진짜야. 여보세요? 어머, 김 사장님, 뭐? 이 집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집 보러 온다고? 진짜? 어머,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손님이 지금 입금하려고 내 옆에 딱 대기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돼. 알았어. 그러면 1시간만 좀 김 사장님이 기다려줘. 지금 집 본 세댁 있는데 1시간 안에 계약금 입금 안 하면 이거 김 사장님 손님이 계약해. 내가 포기할게 그냥. 응? 세댁 이거 어쩌지? 다른 집 더 볼 여유가 없겠네. 1시간 후에는 이 집, 그러니까 김 사장 복덕방 저쪽 손님이 계약한대 그냥. 어떡해. 내가 어떻게든 1시간은 끌었으니까 세댁, 내가 진짜 세댁이니까 내가 딸 같아서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야. 이건 내가 세댁 다 챙겨주는 거라니까. 그래 일단 계약부터 하고 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까 전화 온 복덕방 김 사장 누구냐고? 그거 우리 신랑인데. 뭐 하는 분이냐고? 백수야, 집에서 놀아. 왜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댁한테 집 보여주고 이렇게 나올 때쯤 되면은 괜히 다른 손님이 지금 이거 계약할 것처럼 이렇게 쇼하는 거, 쇼 알지? 쇼 하느라고 전화 나한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야 세댁 같은 호구가, 아니 세댁 같은 순진한 분이 속아서 계약하니까. 응? 원래 이 바닥이 이 정도 안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 이참에 말로만 듣던 영끌족도 한번 세댁해보고 그럼 좋지 뭐. 응?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약간 과장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 부동산에서 가장 잘 먹히는 초치기 전략입니다. 이런 초치기 전략이 올여름 서울 부동산 바닥을 그냥 강타했고, 크게는 경기권, 경계선까지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순간 거래가 이제 꽁꽁 얼어붙으면서 2024년 11월 달은 9만 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3년 전 이맘때에 비하면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집 팔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늘었는데 지금 현재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이유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결국은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3단계가 시작이 되죠. 2025년 7월에 시행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대출의 문턱은 높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겠죠. 대출 규제는 계속 강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꾸준히 하는 얘기가 있죠. 내년 봄에 아주 대대적인 부동산 띄우기가 한 번은 있을 거고, 지금은 그걸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차라리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유도하는 액션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내년 봄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에 대대적으로 부동산 초치기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그랬던 것처럼요. 이게 근데 또 반드시 먹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광명 로또 분양이라더니 싸게 팔아요, 눈물의 마피.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기사 그대로 갖고 와 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지금 서울의 동작구, 성동구, 그리고 경기도 광명, 용인 등의 대단지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모자란다고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 대단지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입주 물량 증가 그리고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잔금 여력이 부족해진 계약자들이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마피로 분양가보다 싸게 집을 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내년 7월 달에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이거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나 기사에서는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 단지들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광명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분명히 뭐 준서울이라고 하는 거 맞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예전에 그 낡고 오래된 아파트들과 정비가 안 된 어떤 지역 환경 그때에 비하면 정비도 잘 될 거고 이제는 여기가 천지개벽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가격이죠. 그만한 가격이 맞는 건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천 가구씩 계속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또 전매 제한이 이제 계속 순서대로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통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네요. 여기가 서울이라고 그러면 다를까?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동작구,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상황이고 성동구에 있는 청계 SK뷰도 뭐 비슷합니다. 이유는 애초에 분양가가 너무 높았던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는 공사비 상승, 뭐 인건비 상승 이런 이유를 대면서 높은 분양가를 좀 당연시했습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이제 가스라이팅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높은 분양가가 나와도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한 단계입니다. 그걸 또 노린 거고요. 뭐 제 마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긴 합니다. 결국 또 이렇게 대한민국 부동산은 부동산 조작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부동산 정상화가 될 것인가 도대체 이런 세상은 누가 만든 거니? 왜 이렇게 만든 거니?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